안소영 작가님과 함께 트라이 타입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안소영 작가님이 장형 트라이 1번을 찾은 이야기와 함께 장형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슴형이랑 머리형 트라이 타입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슴형 트라이 타입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소영 작가님 본인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지. 가슴형이 본체니까. 가슴형이 본체가 아닌 사람들이 머리형이랑 장형들이 그래도 또 가슴형의 욕구는 다 있으니까요. 소중한 사람들하고 마음을 어떤 식으로 나누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나의 이미지 전략이 어떤지 요게 가슴형 트라이 타입을 나누는 이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 3, 4인데 일단 2번 트라이 타입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직접 감정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사실 이 2번의 본성이라는 게 2번이 뭐 베푸는 걸 좋아하고 퍼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슴형으로서 2번 유형의 어떤 근본적인 특성은 감정을 직접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게 2번이에요. 3번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나누기를 좋아하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 4번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닌 그냥 나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2번은 그냥 직접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이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트라이 타입 2번 쓰는 사람들은 그냥 감정 직접 나누고 싶어 하고 자기 감정 표현에 별로 수치심이 없어요. 트라이 타입 2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너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서운하면 서운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나누는데 좀 수치심이 없어. 그냥 내가 감정이 그렇다는데 뭐. 그리고 2번 트라이 타입 쓰는 사람들도 약간 안 그래 보이는 사람들도 은근히 오지랖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입을 잘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을 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전 그게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은 이게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3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4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근데 2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쟤도 나 좋아했으면 좋겠고 서로 잘해주고 도움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기 때문에 자의식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변에도 이 트라이 타입 쓰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제 동생이 2 쓰고 6, 2, 8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내가 어떤 존재고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둘째 조카도 6, 2, 8이거든요. 걔도 좀 오지랖이 있어. 보면은 뭐 이렇게 주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면은 바로바로 표현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2번 트라이 타입 쓰는 사람들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근데 3번 트라이 타입 쓰는 사람들은 직접 감정을 나누는데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3번도 그런데 3번 트라이 타입 쓰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 좋아해. 그러니까 날 좋아해줘.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좀 의존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역할 잘하는 거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한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자랑스럽거나 또는 믿음직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가슴형이 아닌 사람들은 어쨌든 가슴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고 싶어 나는 사람들이랑 이런 감정을 나누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가 되게 잘 안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감정적인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절대 가슴형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트라이 3인 경우가 많아요. 가슴의 욕구는 있는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기보다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내 사랑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인 그런 3번 유형의 특성도 좀 드러나는 편이고 상대방의 강점을 찾아내주고 격려하는 일을 좀 잘한다. 3번들처럼 너가 이런 거 잘하는데 이거 조금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3트라이 쓰는 사람들이 잘하는 편이에요. 정서라든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그것도 칭찬도 역할을 맡게. 맞아요. 내가 너를 좋아해. 너 너무 예뻐. 이게 아니라 너 이거 잘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말을 좀 잘해주는 편이고 능력 관련 드립을 많이 해요. 제가 보면은.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게 능력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약간 잘난 척할 수 있다. 저희 남편이 작가님이랑 똑같은 5번인데 저희 남편은 6날개고
트라이가 지금 3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형 쪽은 구라서 그건 맞아요. 나랑 비슷한데 예, 예. 이 가슴형 트라이 타입이 맞아요. 달라. 그리고 작가님은 사회적 유형이지만 저희 남편은 자본이기 때문에 네. 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약간 미묘하게 결은 좀 다르다고 계속 느꼈는데 트라이도 다르다 보니까 네. 저희 남편 진짜 역할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운전 잘한다. 길 잘 찾는다. 너 이거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오, 그런 거. 감정적인 칭찬, 어떤 정서적인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고. 표현도 잘 안 하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좋은 아빠야 이런 칭찬 되게 좋아해요.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빠 이런 칭찬을 되게 으쓱해 하는데 그 외에 뭐. 그러니까 약간 가슴형으로서는 좀 더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특히 4번이니까? 서운 감정 표현을 너무 안 하잖아. 감정 교류는 친구들과 이것도 그의 사랑이니까.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9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왜냐하면 1번도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다른 거는 뭐 문제 없다. 감정 교류는 친구들과 저는 트라이가 3이 아닌데 특히 3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데 우리 남편이 또 트라이 타입 3 쓰는 바람에 이제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 났던 얘기는 저번 방송에 했고 보면은 확실히 3번들이 막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좀 자랑스러운 존재로 맞아, 서로 맞아. 생각했으면 좋겠다를 되게 사랑으로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사실 되게 웃긴 게 우리 남편이 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야. 근데 의외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충격 고백이에요. 이거는 뭐 본인도 인정할 걸? 그러니까 뭐냐면 왜 좋아한다고 하면은 왜 진짜 잘 챙겨주고 자상하게 나한테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남들한테는 나를 좋아하는 티를 진짜 많이 내지만 정작 나한테 뭘 막 챙겨주고 잘해주고 그런 거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근데 저도 오히려 몰랐던 남편의 지인들 만나서 제 얘기 그렇게 많이 한대요. 걱정도 많이 하고 와이프를 정말 많이 생각한다고. 근데 정작 나한테는 교류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저 약간 되게 뜬금없이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야? 나도 약간 그래. 아니 진짜 어찌나 그러고 다니는지 막 남일님 사랑꾼이에요. 남일님이 작가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뭐 좋아하는지 알긴 아는데 너무 잘해주겠다. 자상하게 부럽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나한테 잘하는 거 부담 없어. 내가 그 결은 아닌 것 같아. 그 결은 아니야. 맞아.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데 뭐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랑은 달리 자기 관리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야지 나한테 왜냐면 저는 그래도 약간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예 그쪽 감각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작가님 없지. 본인을 좀 부러워하지 않냐 뭐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 거지.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자기 사랑인 거야. 근데 나는 남편을 뭘 자랑을 해? 아니면은 우리 남편도 밖에 나가서 우리 아내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저에 대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짝 돌려서 얘기하지. 돌려서 확인을 해본 적은 있어. 왜냐면 내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쟤는 그런 생각이 없나? 이래서 초반이죠, 초반. 지금은 우리 남편이 나한테 완전히 적응했어. 나를 완전히 알아서 쟤는 아예 개념이 없구나. 진짜로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만약에 너를 아는 사람들이 쟤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내 그렇게 주변에 말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야. 이거는 내가 결혼한 거 보고 다 깜짝 놀랐을 것이다. 아주 유명한 모쏠에 뭐 남자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뭐 멀쩡한 남자 만나가지고 사랑받고 잘 사니까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거나 그런 거가 좋지 않냐. 솔직히 정말 좋은 마음 없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잘 생각해봤어. 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특히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시집은 못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쟤가 되게 멋진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우리 남편은.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조금 마음에 그 기쁨이 있지 않을까. 칭찬을 하라는 전략. 아니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물어본 적 있어. 정말 그런 생각이 없니 너는? 내가 진짜 잘 생각해봤다니까. 내 마음에 그때 그렇게 나를 싫어했던 나랑 사이가 나빴던 걔네들이 지금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우리 남편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되게 배 아파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내 마음의 기쁨이
있나? 진짜 알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랑 나는.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야. 내가 결혼을 알든지 모르든지 난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중요한 건 이 사람이랑 나랑 서로 좋아하고 잘 그치, 지내는 게 그치. 중요한 거지. 우리 남편도 사실 나를 되게 자랑하고 다니고 그게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게 내가 되게 뿌듯하냐? 물론 부끄러운 존재인 것보다야 낫겠지만 자랑을 하고 다니든지 뭐 본인이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좋겠는데 뭐 그거는 나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왜 웃음이 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이랑 감정 교류가 없어서 네. 괜찮냐. 근데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물어보네. 강제 교류. 그래서 답을 받고 됐어. 약간 그러니까 그치. 저는 F니까 맞아요. 사모님과 나 잘했지, 뭐 좋지, 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그런 식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더 심플하고 감정직 다이렉트로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거의 치료됐어요. 그치. 왜냐면 또 그거는 달라. 왜냐면 여기도 F잖아. 남편분 T고. 근데 난 또 내가 T고 우리 남편이 F니까. 근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 더 나한테 표현을 많이 할 법도 한데 물론 표현 많이 해요. 다정한 사람이고 F고 그래서 표현 많이 하지만 나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지. 그래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심플한데. 심플해요. 확실히 3번들이 좀 복잡한 게 있죠. 맞아.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많이 여러 써. 가지를 더 염두에 두고. 저는 이제 트라이 그러니까 4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4번 트라이 쓰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줘서 또는 뭘 잘해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체성에 좀 관심이 많아요. 4번 아니어도 맞아, 4트라이 맞아. 쓰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내 정체성 자체에 관심이 많고 이것도 되게 큰 특성이고 3번이랑 다른데 좋아하는 상대일수록 서로 단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이게 3트라이는 안 그렇단 말이야. 아, 그쵸. 좋아하는 사이에 잘하는 거 얘기하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러고 싶은데 나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아니 뭐 잘하는 거야 남들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겠지. 근데 안 좋은 모습이라도 근데 나는 그게 사실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맞아. 나는 유명한 못소리였다.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를 받고 싶은 거지. 이게 저희 아들이 작가님이랑 동일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트라이 타입. 근데 얘랑 장난칠 때 저랑 좀 케미가 잘 맞는데 저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화장하다가 내 아들 얼굴에 화장한 것 같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좀 닮았는데 그러니까 내 얼굴에 웃기는 모먼트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진짜 못생겼다 막 이렇게 놀리면 사실 그거 되게 상처될 법도 한데 정말 배를 잡고 웃어서 걔도 나보고 너무 웃기게 생겼대요. 자기 얼굴 근데 진짜 자기 얼굴이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약간의 단점이라면 단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서로가 인신공격이 아니라 그 맞아. 단점을 얘기하면서 티키타카 할 때 그 재미가 있는데 남편이랑 큰애들하고는 못해요. 큰애도 3이죠 트라이. 3추정인데 그러니까 놀리긴 하는데 더 경계 없이 막 정말 배를 잡고 웃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맞아. 그게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못난 모습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모습까지 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도 진짜 나는 원래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우리 남편이 정색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기억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굳이 왜 얘기하냐.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알았어 미안해 안 할게 이랬죠. 킹받네. 나는 그냥 안 하고 끝이야. 미안해. 나는 왜 이렇게 장난을 칠까? 1번이라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확실히 좀 반대고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기준보다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뚜렷하고 독창적인 면을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독창적인 거야 그 자체로는 당연히 좋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독창적이지 않지만 퀄리티가 뭐 완성도가 더 좋은 게 있고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독창성이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트라이 사 쓰는 사람들은 독창성을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뭘 평가를 해도. 맞아요. 그리고 남한테 막 잘해주는 편은 아닌데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걸 잘하고 굳이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너만의 개성을 살려라. 이런 얘기를 더 잘 해주는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확실히 사트라이 쓰는 사람들이 살짝 우울기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제가 보면 많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사트라이를 쓰긴 썼는데 내가 보면 우리 엄마는 사에 말하자면 삼날개였던 것 같다.
네, 살짝 3번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음. 기본적으로 4긴 한데 그래서 저랑도 내한테 가슴형 자는 사이 오날개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약간 그런 나를 답답해 하기도 했어. 물론 1트라이 때문에 그러기도 했을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쟤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살아가고 표현하고 그런 모습들을 사실 되게 튀는 모습이고 트러블이 많이 있기도 했는데 그거를 우리 엄마가 알아보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치. 저는 제가 해맑게 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무슨 성취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상당히 모난 구석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세상이랑 큰 트러블 없이 살아온 거는 엄마가 그 점을 수용해줬는데 우리 엄마 사실 6번에다가 1트라이 쓰고 나의 이런 괴상한 모습들을 좋게 안 봤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엄마가 4트라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살려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이제 요거를 2번, 3번, 4번을 짧은 글로 표현을 해보자면 2번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내가 되자.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더 잘해주고 싶어. 그리고 3번 트라이 쓰는 사람들은 더 나은 내가 되자. 4번 트라이 쓰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형 트라이 타입을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구별하기 힘들어해요. 요거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머리형들은 세상을 파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미래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요게 기준이고 세상이란 건 결국에는 공동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5번 유형은 예측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고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 기대를 좀 줄이고 가능한 한 줄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전략이에요. 하고 싶은 게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가능성이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가능성이 높은 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이렇게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선택지를 줄여 나가는 데서 자유로움과 통제감을 느껴요. 이게 7트라이랑 반대입니다. 원래 5번들이 그런데 5트라이를 쓰는 사람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잘 안 봐. 왜? 봐서 뭐해. 그리고 5번 유형이 공동체의 세상이 나를 침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선 긋고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전략을 많이 써요. 세상에 대해서. 쟤네가 뭘 줄 거야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아니야 침해나 하지 마. 나는 내 세상을 지킬 거야. 이런 마인드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세상을 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미리 행동하기에 앞서서 전략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오트라이 쓰는 사람들이 좀 미리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차분한 느낌을 많이 줘요. 차분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지켜보고 행동하고 여러 가지 막 벌려놓지 않고 7번을 먼저 해야 되겠다. 5번이랑 반대니까. 그래서 7번은 미래 예측을 반대로 낙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지를 늘려가는 거를 좋아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선택지를 늘려가는 걸 좋아하지 이거를 선택지를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줄여가야 되잖아. 그때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억울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보자 해서 낙천적으로 보이지만 기대가 많다 보니까 좀 실망이나 아쉬움이 많다. 이거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오래 남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트라이 7 쓰는 사람들은 새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잘 보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막 나를 침해할 거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공동체도 나를 받쳐주는 자원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공동체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6번은 또 여기에서 이제 예측을 7번은 낙관적으로 하고 5번은 보수적으로 한다면 6번은 딱 맞게 하고 싶어 하지. 근데 딱 맞게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생각이 많죠. 좀 다양한 변수를 고려를 하는 편이고 내가 딱 맞는 자리에서 딱 맞는 만큼에서 딱 맞는 대가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나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잘 돌아가야지 그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과 의무, 공정성, 공평함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확실히 6트라이 쓰는 사람들이 6번 아니어도 뭔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거에 좀 관심 많고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하고 쟤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안 해도 되나? 이런 얘기를 확실히 많이 해요. 그리고 헌신적인 면이 있지만 그만큼 불만이나 분노가 많을 수 있다. 맞아. 헌신하는 만큼. 아무래도 기대해서. 헌신을 하니까요.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본체 6번이랑 트라이 6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해보자. 안소영 작가님이 내가 트라이 타입이 5인지 6인지 머리 쪽이 헷갈렸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건 헷갈릴 것도 아니고 5가 확실한데 1번의 느낌, 그 수능력 느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약간 6번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6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만 안소영 작가님이 그렇게 되게 의무에 있어서 1트라이 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자기 의무나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공동체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거나 내가 맞아. 어떤 역할에 헌신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은 난 정말 없어. 별로 없어, 생각보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 어. 생각이. 내 거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진짜 그게 제가 트라이 공부하고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6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공동체 의식이, 그러니까 1번이라면 만약에 내가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이거에 엄청나게 자책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없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살면서 그런 느낌을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고,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다, 아까 제가 선한 거에 좀 꽂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개개인이 다 선하면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물론 구조적인 거는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되게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되게 6번의 생각이랑 많이 멀어진 생각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잘하면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거 잘하면 된다 이거잖아, 결론은. 그치. 개개인이 하면은 잘하면 잘 돌아가니까. 근데 6번의 마인드는 근데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어떤 누군가는 못하고 있을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걔를 땜빵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5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요. 이게 트라이 5를 쓰는 사람이랑 6을 쓰는 사람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5번이랑 6번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6번들이 불평불만이 많죠. 저는 주변 6번이 많으니까요. 이제 불평불만이 더럽게 많아. 본인이 본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6번에 한해서예요. 뭐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지만 열심히 하는 건 난 좋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쟤는 안 하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쟤는 그냥 지 인생이니까 그렇겠지 뭐 저러다 망하겠지 뭐 안 망하면 할 수 없고 나는 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냥 이왕에 할 거면 불평불만 하지 마. 제가 항상 6번들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할 거면 그냥 해.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냐. 이게 나는 항상 너무 미스테리인 거야. 왜냐면 하기 싫은 건 나도 알겠어. 나도 하기 싫은 거 할 때 있지.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하는 게 더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남편도 물론 6번들이 5번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대부분은 좋아해요. 그냥 내가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그냥 할 거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래 그게 맞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성질을 확 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래. 너는 어차피 너 못할 거면 그냥 나 못한다 이러고 때려칠 거 아니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왔기 때문에 이 바닥에 이만큼 굴러간 거지.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는 거야. 누가 하겠지. 안 할 수도 있어. 물론 안 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5번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마인드야. 5번들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열심히 해. 나도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5번이 실제로 6번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5번은 마인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할 수 없으면 안 할 거야. 아니 못하는 거지. 어쩌라고. 그거는 어쩌라고야. 그다음 근데 6번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6번들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비장한 거야. 역할이 더 중요한 거야. 5번은 내 깜냥이 더 중요해. 내 깜냥까지 하는 거야. 그러나 6번은 내 깜냥이 아니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해야지 되는 거야. 헌신하는 거죠. 그럼 내가 못하는 건데 어떻게? 갈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변명이 안 통해. 너 못해요. 그러니까 못해서 못하더라도 5번처럼 쿨하게 못하니까 못해요가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6번은 역할을 하는 게 그건데. 그러자면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되는 거는 뼈를 갈아서라도 할 거기 때문에 뭘 해야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정말 해야지 되는 게 맞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그러면은 공동체가 안 돌아갈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지마 망하게 놔둬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그래도 갈아서 하는 6번들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지. 돌아가고 그러면 덕을 보는 건 사실 나거든. 나는 우리 엄마가 사실 이렇게 살다가 너무 헌신을 하다가 일찍 산화해서 돌아가신 거고 내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랬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할 말이 없지만 6번의 각오가 그런 거라. 얘네들은 각오가 있어. 그래서 트라이 6을 쓰는 사람들은 6번이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비장미가 있어요. 5번은 비장하진 않지. 그치. 7번도 비장하진 않죠. 뭐냐면 공동체에 있어서 7번은 공동체를 활용하려고 그러고 5번은 공동체가 좀 나를 침해 못하도록 하려고 이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6은 공동체에 내가 헌신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지한 느낌이 있어. 6을 쓰는 사람들이 5나 7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형으로 봤을 때는 내가 6번을 봐도 좀 왜 저렇게 진지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6번은 5번을 보면서 너 왜 나를 살짝 비웃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근데 비웃는 게 아니라 6번이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번은 항상. 저렇게까지 맞아. 저도 그죠? 6번에 보면 그죠? 너무 갈아놓는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결과도 좋고 하지만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약간. 그러니까 물론 본체가 네. 4니까 본체 6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4번들도 내가 보면 트라이 6 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조금 더 헌신적이고 내가 이거를 해야지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4랑 6이랑 붙으면은 진짜 투덜이가 2배야. 그러니까 둘 다 표현형이잖아요. 그 감정적 반응형이라고. 안 그래도 4번은 있는 그대로 사랑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6은 또 자기 역할을 해야지 되고 남이 역할 안 하는 것도 거슬려. 내가 지금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내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남들이 안 하면 얼마나 거슬리게요. 근데 내가 보면은 작가님은 그 1이어가지고 자책하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되게 본인 기준이고 공동체의 기준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F다 보니까 신경을 쓰긴 쓰거든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손을 딱 그어.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생각을 되게 어쩔 수 그러니까 없어. 내가 바꿀 수 없는 판이다 싶으면 머리형 트라이 타입은 저랑은 관계 없으니까 저는 본체가 머리형이라서 여기 이제 안소영 작가님 사례를 들어서 안소영 작가님이 트라이 5라고 치고 저는 4번 친구가 진짜 많으니까 비교가 막 되는데 그 머리형 쪽을 보면은 나이진님이 4, 1, 6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당히 빡빡하고 빡세겠다. 빡세요. 역할에 헌신하고 충실하고자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고 은근히 남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트라이 7 쓰는 4번 친구들도 저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 7번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건 아니에요. 4번이니까 항상 한탄하는 식이야. 그거 할 수 있었는데 그거 했으면 좋을 텐데 이래서 못 하잖아. 그러니까 4번들은 기본적으로 다 한탄을 하지만 나는 그런 한탄 작가님한테 들어본 적 없어. 뭐 한다고 해도 하고 싶은데 이건 못 하겠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그때 하고 끝이야. 맞아. 그러고 나서는 그냥 쭉 맞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 오스는 작가님이나 아니면 최경민 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난 그런 고민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 둘 다는 못하고 뭘 할까요? 이거는 얘기하지. 내가 한정적인 에너지로 맞아, 한정적인 에너지잖아. 이거 한 움을 파기도 벅찬데. 벅차니까 약간 차단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약간 7번들이 다재다능하게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정말 딱 그 트라이 7 쓰던 4번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항상 다 생각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를 길게 끌고 가고 그게 못하게 됐으면 끝인데 그 순간 아쉬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길게 가고 근데 또 막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도 잘해.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잘 하는 편이고 그래서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요것만 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본체가 5 그리고 6 장은옥 시인님 그리고 여기 4, 5, 6 요 본체의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만 좀 알아본 거고 뭐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머리형 가슴형만 있다 보니까 장형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장형들의 또 머리형 가슴형 트라이 타입은 얘기를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그것도 할 날이 있을 거고 이번 기획을 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가지고 하나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트라이 타입 세 가지의 그 조합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체가 제일 중요하지만 나는 그 본체를 잃을까봐 항상 걱정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세 개가 조합하면은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1, 4, 6 요 조합이 시인의 트라이 타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가 시인인데 우리 엄마 트라이 타입이 이거여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시인이라고 다 이 트라이 타입인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직업군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 뭐냐면 윤동주 시인은 그냥 유명한 시인이고 그 사람의 시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시는 얼마나 많아요. 그치만 윤동주라는 사람 자체가 아이콘이야. 맞아.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예술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다른데 근대 이후에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예술이 생겨나고 나서 정립되고 나서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캐릭터가 1과 4의 6의 조합이라는 거야. 윤동주 시인 생각해보세요. 저는 윤동주 시인이 본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옛날 뭐 이미 돌아가시면 젊어서 돌아가셨잖아. 더군다나. 작품이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분 무조건 1, 4, 6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 4, 6의 조합이 문제가 뭐냐면 왜 시인의 조합이냐. 4가 일단 예술가 유형이니까요. 4는 본인의 내면에 깊이 천착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본인 내면에 충실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일단은 예술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은 이상주의와 완벽주의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술가 중에 1번 진짜 많아요. 맞아. 1번 노잼이라 가지고 무슨 학주만 있을 것 같죠? 저는 예술가 중에 1번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을 추구해야 되잖아. 맞아. 아니면 트라이 1 쓰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이것 또한 어떤 예술가의 특성 중에 하나고 근데 4랑 1이 합쳐지잖아? 그럼 여기도 4, 1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주의. 맞아요. 완전 이상주의. 나 내면에도 충실해야 돼. 근데 내 원칙에도 충실해야 돼. 사실 이게 되게 부딪혀. 맞아요. 이거 자체가 골치가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6이 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골치가 너무 더 아파져요. 제곱이야. 너무 피곤하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 나의 원칙이 근데 6은 현실에 맞아, 충실해야 맞아.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내가 현실에서 역할을 하려면 나의 이상과 나의 본질과 이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추구를 하려면 나는 현실에 거리를 둬야 돼. 그래서 차라리 안소영 작가님처럼 5를 쓰면은 그래도 이 부분에서 현실에 그냥 거리를 두고 나의 이상에 좀 충실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걸로 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근대 이후의 화가의 모습 있잖아요. 난 그게 고흐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는 고흐는 4, 1, 5였다고 생각해요. 고흐 4번인 건 확실히 그 사람 트라이 완전 1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 6은 아니야. 5지. 그치. 그 사람이 무슨 공동체의 기준에 맞추고 뭘 현실에 헌신하 그런 게 어딨어. 그 사람 자기 길을 갈 뿐이야. 현실이 나중에 나를 알아주는 거지 내가 현실에 맞출 생각은 전혀 없어. 근데 이게 화가는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시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워. 왜냐면 예술가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생각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되게 갈등을 많이 하는 점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왜냐하면은 현실 문제를 내가 건드리면은 탄압받을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고 아니면은 평가절하 당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되게 가벼운 문제고 모든 예술가들은 현실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변하는 거니까 이거를 떠나서 나는 어떤 영원한 변치 않는 가치 또는 내 내면에 맞아, 정착하고 맞아. 싶다는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되게 갈등을 많이 해요, 예술가들이. 근데 이게 음악이나 미술만 돼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참여하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참여하는 척 하면서 참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언어잖아, 시 같은 거는. 시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시는 줄글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 어쨌든 쓰면 알아먹어. 그래서 이거는 좀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돼. 근데 시도 애매하게 갈 수는 있지만 미술이나 음악보다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돼. 맞아. 이거 내가 현실 문제 외면해야지 되나? 맞아. 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변에 이제 작가들, 화가들 이제 주변에 많으니까 보면 진짜 1번이 많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트라이를 4, 6, 1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저희 뭐 90년대, 80년대. 근데 요즘 들어서는 좀 자기에게 충실한 미술 쪽은? 미술 쪽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너무 투쟁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변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시는 진짜 저도 이제 시를 보면서 그림으로 이제 옮겼지만 네. 진짜 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은 정말 작가님 말대로 감출 수 있어요. 물론 거짓말은 못해. 다 드러나긴 하지만 간접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간접적이지. 훨씬 근데 간접적. 시도 함축적인 언어를 쓰긴 쓰지만 그 함축적인 언어 속에서도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그림만큼은 못 감추잖아. 그러니까 사실 장은옥 시인의 시를 보면 그 고뇌가 저는 그래서 더 빙의가 잘 됐던 것 같은데 너무 고뇌가 잘 느껴져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정말 아까 그 사육일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윤동주 씨는 다들 아실 것 같지만 대표적인 시가 이거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윤동주 서시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일사육이 합쳐지면 그냥 뭘 해도 다 부끄럽고 뭘 해도 다 괴롭고 내가 다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윤동주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거든요. 인생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감성 아시겠어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엄마가 윤동주를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맞아. 딱 요 감성이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현실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시인이라고 이거를 찌끄리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성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 윤동주의 서시나 쉽게 쓰여진 시랑 되게 비슷한 결의 시가 장은옥 시인 시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거 작가님이 네. 낭독해주세요. 저의 감성으로는 도대체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월의 편지라는 시인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12월의 편지. 첫눈도 내렸으니 이제 정말 편지를 써야겠다. 나로 인해 분노했던 그대에게, 나로 인해 슬퍼했던 그대에게, 나로 인해 괴로웠던 그대에게, 내가 뿌리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시들, 누군가의 가슴에서 아직도 따끔거리며 해적이고 다닐 터인데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라고 간절히. 근데 저 진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근데 진짜 저 이거 제 일기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이렇게 안 쓰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잖아. 이것도 윤동주 시에 맞아, 나오는 맞아. 글이잖아요. 그런 감성들이 1, 4, 6, 2 조합 안에 있어서 또 이것만 있으면 또 있어. 뭐냐면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중에 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예 제목이 시야. 맞아. 명작인데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약간 예술 영화 같은 맞아요,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시예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 그 주인공 여자분이 윤정희 선생님이었나? 맞아요, 그 배우님? 그 나이든 한 여자가 시를 너무 쓰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지고한 아름다움을 나의 언어로 남기고 싶어서 노력을 계속 하는데 현실은 시궁창인 거야. 맞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진짜 본인
본인을 희생을 해서 알게 돼. 아, 이 시궁창인 현실을 껴안는 것이 그 아름다운 시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맞아.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 캐릭터가 저는 본체 4라고 생각해요. 딱 4, 1, 6이야. 그분이 하시는 거. 너무 헌신적이기도 하고 반듯하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이고 싶어하는 사본인 거예요. 이 시도 너무나 그냥 딱 146 조합의 정신이어서 근데 제가 이 얘기 했더니 그 영화 좋아하신대요. 맞아요. 작가님이. 제가 이거를 임신했을 때 봤거든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근데 그 영화관에 저 혼자 봤어요. 그래,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는 근데 아니야. 너무 감명 깊게 봤고 이 영화가 사운드 트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신 분이 기억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만 나고 일부러 그 이창동 감독이 음악을 배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를 그 주인공 윤정 씨가 미자가 지은 시를 읊으면서 끝나는데 와, 그 처음에는 왜 이 영화는 사운드 트랙이 없지 왜 음악을 하나도 안 냈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음악이 필요 없는 거죠. 시가 음악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시를 그 미자가 지은 시를 하면서 완전히 그 영화가 완성이 되는데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 인생 영화. 인생 영화예요. 인생 영화고 그리고 그 미자가 너무 공감됐어요. 그때는 애니어그램 모를 때인데 그래서 그 영화가 너무 위로가 되고 좀 장은옥 시인도 투병 중에도 시를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 이렇게 병에 걸렸어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시 내내. 그리고는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픔 준 사람들 생각하고 이거 무슨 성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픈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고 무심히 신호등에 서 있는 사람을 관조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시선이 공감도 가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4.6일 다음 티피컬한 시인인 거죠. 시인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또 하나 시에 대한 영화가 뭐 있냐 하면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이거는 제 인생 영화예요. 제 인생 영화 우리 엄마의 인생 영화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이제 옛날 영화인데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그 키팅 선생이라고 이 영화 안 본 사람들도 뭐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말이 유행을 한 게 뭐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런 말이랄지. 그래서 그 키팅 선생이라는 문학 선생이 되게 엄격한 사립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유로운 시인의 정신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키팅 선생님은 제가 분석해보니까 417이야, 이 사람은. 417 조합도 골 때립니다. 417은 또 이상주의 완전체예요. 그래서 416보다는 훨씬 더 거침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편이죠, 키팅 선생님. 그리고 성본이잖아요. 키팅 선생님 당연히 성본이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이제 그거는 좀 덜 마음에 들었던 거야. 뭐냐면은 일단 성본인 거를 이제 배제하고라도 키팅 선생이 거기서 주인공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자기 이상을 추구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충돌한 거잖아. 거기에서 키팅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는데 키팅 선생님이 이상을 추구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맞아. 얘기하지 않아. 내가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 너 뭐 여기서 굽히면 언제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겠니?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그 학생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키팅 선생이 학교를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옥캡틴, 말캡틴 이렇게 하는 건데 키팅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 키팅 선생님은 영웅이야. 그렇지만 뭔가 나는 416이라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상을 쫓으렴이라고 얘기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의 책임감으로는 얘의 현실과 그 이후의 선택에 있어서 일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어도 굉장히 고뇌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럼요. 엄마 말 들어라를 했든 아니면 너의 길을 가라라고 했던 내가 그거는 얘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거에 또 자책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맞아. 또 부끄러움이 또 너무 많고 이렇게 했을 건데 키티 선생님은 7이어서 이상을 추구해야지 제군들 여기 갇혀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애들을 되게 선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이거 진짜 어릴 때 봤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89년도래요. 그러니까 아기 때인데 그때 진짜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럼요. 정말 안 본 사람이 레전드였어요. 없어서 봤는데 그 어린아이가 제가 초등학생이 얼마 어립니까? 근데 키팅 선생님 이제 해고당하잖아요. 저 후에 어떡하나 저 애들은. 너무 책임감이 없다 저 선생님은. 그 생각을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다들 감동적이라는 데서 되게 불편하게 봤던 기억이 나. 너무 책임감이 없고 쟤네들 어떡하나.
저 남겨진 애들 더 빡세질 텐데 학교가. 그렇지, 저 난리가 났으니.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다. 그래서 되게 이 평이 관람평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웃겼어요, 제가. 확실히 6이랑 7은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더 자신있게 뭘 할 수는 있었겠지만 피터팬 같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저는 키팅 선생님이 시인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문학 선생님이지. 그치. 물론 시인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인의 정신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맞아. 그래서 저는 146이 시인의 조합이라고 갑자기 깨달은 거야. 이게 원래 전형적인 티피컬한 시인 성향이구나 라고 알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146 조합이 있는지 쫙 봤어요. 누가 있냐면은 정말 놀랍게도 저희 스터디 멤버 중에 6142인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오날개 성본이신데 놀랍게도 이분이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제가 직접 알고 지내는 시인이 우리 엄마 다음으로 처음인 거야, 이분이. 나도 시 쪽은 아니어가지고. 이분이 계속 시인으로 등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제 시집이 올해 나온대요. 네. 그래서 시집을 내고 나면 제가 이분을 또 게스트로 한번 모셔보려고 재밌겠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똑같은 거지, 614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파워 성본이라 느낌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시고, 또 한 친구가 그 동요 작곡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저희 베이직 시즌2 그 오프닝을 작곡해준 친구거든요. 이 친구 6번에 5번 날개, 자기 보존의 자성의 614의 인프제여서 얘는 정말 모든 게 우리 엄마랑 똑같아. 우리 엄마랑 비슷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걔한테 너 적당히 갈아 넣어라. 적당히 열심히 해라. 가족들한테 헌신도 하면서 자기 일에도 너무 갈아 넣고 진짜 너무너무 성실하고 자기 기준 너무 엄격하고 이런 친구랑 너 그러다 일찍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우리 엄마 생각난다. 그만해라.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되게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얘도 어쨌든 예술가지. 저희 방송에 또 나왔던 게스트 중에 춘식님 기억나세요? 일성본 춘식님? 그 1번 선생님, 역사 선생님. 저희 과 후배라는. 맞아. 그분도 1번인데 트라이가 4, 6이야. 근데 그분도 소설가 지망이에요. 소설을 쓰고 계세요. 소설가나 시인들 중에 146이 저도 지금 어떤 분이 떠올랐는데 모르시는 분인데 146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소설가예요? 소설가세요. 조금 더 사회의식이 있고. 그렇지.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6이 공동체에 참여해야지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분도 빡세죠. 이분 방송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기준이 또 섬세한 거야. 1번 본체가 1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4가 있고 6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1번 치고는. 그래서 본인 자기만 1번인 줄 몰랐다고. 근데 1번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 희진님, 나이진 계속 얘기했던, 나중에 또 희진은 저랑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모셔서 들어보기로 하고, 또 누구 있냐면 제가 되게 여러 번 털었던 아이돌 그룹 중에 스트레이키즈 있잖아요. 요즘 대세 아닙니까? 스트레이키즈 리더이자 프로듀서, 그 모든 걔네 노래를 프로듀싱하는 방찬이 1번인데 제가 보면은 146이에요, 그 친구가. 그 친구 개빡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스키즈 편 다시 할 거거든요. 제가 스키즈 멤버들의 또 트라이 타입을 그 사이에 다 분석을 했어요. 전에 했을 때는 걔는 트라이 타입까지 안 했거든. 내가 트라이 타입 공부하고 나서 스키즈 거 다 분석하면서 요거를 가지고 또 트라이 타입 얘기를 해봐야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팬들은 알 거야. 얘가 얼마나 빡센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146 조합이 만만치 않은 조합이다라는 거를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4번, 5번, 6번의 트라이 타입 조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사례들을 제가 이제 계속 모으고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4번 유형의 트라이 타입 조합을 보면은 4번에 장영 1번 우리 안소영 작가님과 같은 트라이 타입 조합의 사례들을 보면은 415는 뭐 소 작가님 계시고 고흐도 여기에 속하고 415를 한번 내가 또 드라마 같은 데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디즈니 플러스의 더 베어라는 그 되게 유명하고 되게 잘된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거기 주인공 남자 요리사예요. 셰프인데 카르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415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416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또 시인의 조합인데
거기에 의외로 원피스의 샹디라고 얘도 셰프네 그러고 보니까 샹디 알아요? 원피스 만화 알아요? 알아요. 얘는 삼날개 그러고 보니까 희지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자유로운 영혼 같지만 엄청나게 책임감이 강한 4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17은 그 이상주의 완전지 키팅 선생님이 417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드래곤도 417이라고 봅니다.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4번들이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도 1트라이 쓰는 4번이 제일 외부에서 봤을 때 믿음이 가는 4번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반적이고 4번이 통합방향이 1번이잖아요. 통합방향이라서 1번 느낌 나는 거랑 트라이 1 쓰는 거랑은 다르긴 한데 그래서 4, 1의 조합이 사실은 파괴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4번 치고는 좀 4일도 빡센데 사실은 편한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9번이었으면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트라이 1이어서 그래도 작업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심이 좀 잘 잡혀 있다 보니 이게 막 잡념 없이 한 길을 오는 거는 트라이 1의 고마운 역할이 아닌가. 예. 확실히 그럼 다른 트라이 타입 쓰는 4번들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자, 4에다가 장용 트라이를 8을 쓴다. 그러면은 4, 8이 합쳐지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둘 다 몰입형이고요. 감정적 반응 라인. 투덜이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4, 8이 모이면은 굉장히 좀 거친 느낌이 납니다. 4, 5, 8 캐릭터는 못 찾았고 제가 4, 6, 8 캐릭터가 누가 있냐면은 작은 아씨들의 롤이라고 그 남자 있죠. 걔가 4, 6, 8이에요. 근데 걔가 되게 투덜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뭔가 의무에 좀 매여 있기도 해. 그러네. 그쵸. 걔가 4, 6, 8이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롤이랑 이제 짝꿍이 그 둘째 조잖아요. 내 딸 중에. 조는 본체가 8이거든요? 근데 걔 8, 4, 6이야. 그러니까 둘이 트라이 타입이 똑같아. 그래서 잘 맞았구나. 그래서 잘 맞은 거였어. 그리고 4, 7, 8은 프리다 칼로가 4, 7, 8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격의 4번이거든요. 4, 7, 8 하면은 이게 공격형 2개가 들어가서 4번이지만 되게 진격의 4번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9, 쭈구리 9를 쓰는 그럼 4, 9가 이제 모이면은 후퇴형이 2개 모여가지고 좀 힝 이렇게 되는 귀여운 4번들인데 보면은 4, 5, 9는 이제 우리 게스트로 나왔던 분들 중에는 그 4번 게스트 쭉 나왔을 때 제일 왼쪽에 앉았던 강지원님이라고 4번에 5번 날개 4, 5, 9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쭈구래. 나랑 같잖아. 5, 4, 9 이게 조합이 같잖아. 4, 6, 9는 킹덤 보셨어요? 네. 킹덤의 그 주지훈, 이창 걔가 4, 6, 9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 헌신적이기도 하면서 걔는 근데 좀 둥글둥글하고 쭈글한 데가 있어요. 1이나 8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4번인 거죠. 왜냐면 6, 9가 공동체 라인이니까. 4, 7, 9는 그러니까 7, 9가 붙어 있으면은 얘네가 이제 긍정적 반응 라인이면서 4번은 분명히 조금 우울한데 7, 9가 붙어 있어서 이상하게 대가리 꽃밭인 느낌이 그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 제가 또 분석한 거 있어요. 거기에 그 바보 있어요. 제이슨이라고. 걔가 너무 바보기도 하지만 진짜 대가리 꽃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4번으로 잘 못 보는데 걔는 4번이에요. 본체는. 걔가 4, 7, 9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이 저같이 쭈글쭈글하지 않고 반듯하게 1트라이 쓰는 5번은 누가 있냐면 5, 1, 2가 캐릭터가 많더라고요. 그 랑야방이라는 진짜 유명한 중도 있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이 아예 그냥 메인 주인공이 매장소라고 남주가 있는데 이분이 5, 1, 2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반듯하기도 하고 남도 도와주면서 근데 5번이야. 그리고 또 굿닥터라는 드라마 있어요. 굿닥터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히트 쳐가지고 주원이 주연한 거. 근데 그거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했거든? 맞아. 리드 굿닥터 주인공이 5번이에요. 얘가 5, 1, 2야. 반듯해요. 1, 2가 그 수능형인데 5에 붙어있으니까 5번이지만 반듯한 느낌이 들어. 딱 선생님 같은 5번? 그리고 5, 1, 3은 합리적 반응 완전체잖아요. 5, 1, 3. 그래서 5, 1, 3 되면은 이제 굉장히 냉철하고 까칠한 그런 느낌이 들죠. 사례는 아직 못 찾았고 5, 1, 4 캐릭터 유명한 캐릭터 둘이나 있는데 듄 주인공 듄 보셨어요? 티모시 샬라메 듄 주인공 폴 걔가 5, 1, 4 그리고 CSI 라스베가스 CSI 1 시리즈의 그 길반장님 있잖아요. 유명한 5번 캐릭터죠. 그분도 5, 1, 4 그래서 여기는 1, 4가 붙어서 5번인데 이상주의적인 느낌이 강한 5번이에요. 그 다음에 5에 8 들어가면은 되게 5번인데 쌈딱 느낌 나는 5번들 많아요. 5, 2, 8은
5, 2, 8 상상 가세요? 아니요, 전 너무 이상한데요. 너무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 같아. 그치? 다. 누구 있냐면은 근데 이거 모르실 수도 있는데 MCU에 토르 시리즈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보세요. MCU의 토르 시리즈에 토르의 여친 있어. 제인이라고. 아, 5번인데 5, 2, 8이야. 그럼 어떤 양상이에요? 되게 귀엽고 거침없는 5번. 그치, 8. 거침없는데 귀여워. 그리고 538은 진격의 5번이잖아요. 38이 붙어 있으니까. 538 주인공 많아요. 빅뱅 이론 실드는 538이죠. 닥터 스트레인지 538이지. 셜록 538이지. 왕자의 게임 티리온 538. 어떤 캐릭터를. 뭔지 알겠죠? 그 싸움하는 5번들은 다 538이에요. 그리고 548은 그 몰입형 완전체죠. 좀 거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스킨스 에피라고 알아요? 스킨스 너무 옛날 드라마인데 옛날 영드인데 스킨스 에피라고 있어요. 눈 시커멓게 칠하고 5성분인데 그때 다 에피병 걸려가지고 애들이 다 눈 시커멓게 칠하고 다녀서 인기 되게 많았대. 그런 애랑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 주인공 은정이가 5번 사례로 지금 베이직 5번에 들어가 있는데 걔가 548. 그러면 이제 9가 들어가 있는 쭈구리 그거를 보면은 529가 누구 있냐면은 529 상상돼요? 아니요. 약간 2구가 들어가가지고 좀 말랑해요. 긍정적 반응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드래곤 길들이기 주인공 히컵. 걔 529죠. 그런 것 같아요. 쭈구란데 다정하기도 하고. 귀여워. 그리고 539는 되게 공동체가 2개가 들어서 그냥 공동체적인 남들한테 그래도 좀 잘 맞추는 5번인데 우리 방송에 그 5성봉 게스트로 나왔던 정진님이 539고요. 그리고 539 남편. 네네. 되게 공동체적이에요. 제가 보면은. 맞아요. 5번이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잘 맞춰 튀지 않는 5번. 맞아요. 그리고 549가 이제 저 후태형 완전체.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베스도 요거고 프렌즈의 피비가 저는 549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걔가 4번 썰도 있었고 9번 썰도 있었는데 물론 피비가 좀 캐붕이 돼요. 그 드라마가 시즌이 너무 여러 개 가고 뒤로 가면 걔가 너무 극단적인 코믹해가 되면서 약간 9번처럼 되는데 저는 원래 피비는 5번이라고 맞아, 저도요. 그죠? 저도요. 원래 피비 피비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도. 지금 봐도 제일 뭐라 그러지? 트렌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피비는 유행 타지 않는 캐릭터야. 맞아요. 영원히 피비는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갈 뿐이야. 맞아. 6번으로 가보면 6이랑 1이 붙어 있으면 이제 이 수능형 2개가 붙어 있어서 반듯한 6번들. 612는 MCU의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랑 블랙 위도우가 둘 다 6번인데 둘 다 612라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같은 6번이죠. 613은 13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되게 까칠한 우리 남편이 613이고 내가 우리 남편이랑 같은 조합의 캐릭터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왕좌의 게임에 왕좌의 게임 안 보셨죠? 네. 나는 왕좌의 게임 그 분석 방송도 있어요. 왕좌의 게임에 바리스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6번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역할밖에 없어. 역할과 전략밖에 없어. 뭔가 인간적인 그런 면이 좀 느껴지지 않는 캐릭터거든요. 잔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리스 같은 사람이랑 살고 있네 내가. 614가 그 시인의 조합인데 뭐 우리 엄마도 있었지만 더글로리의 그 주인공 동은이 있잖아요. 송혜교 씨가 한 그 친구가 614죠. 물론 그 친구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런 좀 비장미 있고 반듯하기도 한 6번 유형. 그리고 트와일라잇의 에드워드 주인공 남자. 그 친구가 614. 그러네. 그러네 그쵸. 진짜. 정말 너무 다들 초연하고 비장하죠. 좀 짠하고. 예. 그 다음에 6이랑 8 조합. 6, 8은 또 오히려 6번이지만 좀 제멋대로인 그게 있고 여기도 감정적 반응이 2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되게 감정적인. 6, 2, 8은 제가 캐릭터는 못 찾았고 6, 3, 8은 38이 붙어있으니까 진격의 6번이죠. 638은 많아요. 슬램덩크 정대만도 638이고 MCU 가모라 알아요? 가모라라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638이라고 봅니다. 진격의 6번이죠. 그 다음에 648은 투덜이 완전체입니다. 헝거게임 주인공 캔리스. 헝거게임은 봤어요? 얘가 648.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6이랑 9가 들어가면 조금 9번처럼 둥글둥글한 그리고 6이랑 9가 합쳐져 있으면 공동체 완전체여가지고 되게 공동체적인 사람인데 6, 2, 9가 정말 말랑말랑한 2랑 9가 들어가서 빅뱅 이론의 레너드가 6, 2, 9
그리고 슬램덩크 안경 선배. 그 다음에 639는 공동체 완전체죠. 프렌즈의 챈들러가 639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649도 제가 재밌는 캐릭터 찾았어요. 해리포터가 649예요. 걔가 6번이, 해리포터 그냥 6번이야. 6번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49 들어가서 쭈그란 느낌이 드는. 쭉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를 많이 풀어보았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순간 영혼을 살고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정말요? 베스트 3 안에 드는 게 사랑하는 순간 영혼을 살고 그렇군요. 네,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했던 그리고 이거 하면서 애니어그램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들었어가지고 스터디도 하게 됐고 이렇게 또 5년 만에 계속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 책이니까. 이 책이 사실 저한테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안소영 작가님이 진짜 뜻하지 않게 합류하게 되셨는데 작가님도 또 인생에서 되게 잘한 일이라고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애니어그램 공부까지 이렇게 깊게 더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우리 장은옥 시인님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의 시와 글과 그림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책이 나오면 어쨌든 계속 존재하니까 네. 가끔 서점에서 보시면 아는 척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만나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를 생각하면서 맞아요, 그리신 맞아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예쁘지 않지만 아니 예쁩니다. 예쁘고 제가 작가님 안 만나고 이제 장은옥 시인의 빙의에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너무 슬퍼서 우리 딸이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을까 또 그런 원고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롯이 전달이 돼서 그런지 이 그림 보면 작가님도 생각나고 책을 읽다가 되게 맞아요. 편안하게 잠든 그리고 그거예요. 이 책이 어머니의 시라고 생각하고 한 거라서 어머니는 지금 여기 없지만 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 작업실에 같이 초대해서 그림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또 이렇게 바다도 좋아하고 제가 맞아. 파란색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이 그림이 특히 여러 그림 중에서도 약간 저한테는 왜냐면 이제 테마가 여러 가지야. 이제 장은옥 시인이 주제인 것도 많고 뭐 모녀 관계이거든요. 약간 이거는 그냥 딸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진짜 작품이 정말 실물이 너무 예쁜데 인쇄해서 실으면 또 색감이 그래도 예쁘지만 완전히 전달이 안 돼서 이것도 화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 보시고 또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사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나눠서 제가 또 그거 바탕으로 다음에 준비도 하기로 하고요. 우리 안소영 작가님이랑 저는 덕분에 더 서로 잘 알게 되고 더 친해져서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면서 또 기회가 있으시면 방송에 함께 해주실 거죠? 더 열심히 해서 아니면 또 다른 프로젝트로 네, 그러니까요. 네,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